시작이에요. 자,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 오신 선생님들 계신데 아마 지금 4분기 접수 받고 계신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3분기가 아직 안 끝나고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그 한 가지 안내 드릴 게 이제 어쨌든 12월 교재를 시키셔야 되잖아요. 시킨 선생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시켜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저희는 상관없겠구나. 로젠 택배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혹시 이제 다른 과목만 같이 하신 선생님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게 그 롯데 택배가 지금 그 이전 허브가 불이 났대요. 화재로 인해서 지금 택배 그 예산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택배가 수업 시간 전에 도착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수업 키트 주문을 좀 여유 있게 기간을 두시고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반품 신청하시면 되니까 미리 좀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고 특히 송파 쪽 선생님들은 아시죠? 송파는 화재와 상관없이 늘 그 택배가 잘 묶여요. 그 택배 허브 창고에서 잘 묶이고 저희는 선생님들이 12시 전에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을 하는데 이게 택배사에서 이렇게 묶여버리면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조금 주문을 해서 반품 처리를 하시는 게 수업에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이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이번 달 제가 내용 커리 교구랑 요거 안내 먼저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아마 공유를 풀고 카메라 보이실 텐데 지금 일단 교재, BAT 편 노란색 교재가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주차는 저희 전단한테 모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닐팩이 1인 포장 되어 있어서 이 전가면체 이 도안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는 나무예요. 그래서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이 나무 때문에 좀 무겁거든요. 카프라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3주차는 저희 에즈미 큐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주차는 워긴스 게임이라고 해서 보드게임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4개의 교구가 나가니까 그 교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구가 잘 맞게 왔는지 그것도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유안을 띄우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카메라를 2대를 제가 설치해서 이제 교구랑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진행하니까 공유된 화면 말고는 카메라를 봐주시면 도구나 이런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차는 주렁주렁 열렸네라고 해서 모빌이에요. 모빌 만드는 과정이고요. 모빌은 PPT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성된 모빌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전가면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학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학년들도 제가 완성된 걸 보여드리면 이거요. 제가 이거를 사무실 벽에다가 붙여놨더니 지금 일단 샘플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조절하셔갖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짧게 만드셔도 돼요. 짧게 만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이제 길이는 아이들이 조절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지금 실이 저희가 실 더미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 줄씩 뽑아서 쓰면 얇다 보니까 뽑기도 힘들 뿐더러 아이들이 이거 선생님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매듭 못 집는 거 아시죠? 너무
이거 얇으면 매듭 잘 못, 를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선생님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보이시는 대로 이게 조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먼저 수업 이론하시기 전에 정다면체 이거 모듈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좋겠고요. 저학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원리를 먼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정다면체가 그냥 일반 저희가 정다각형의 이 다각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죠. 삼각형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3학년부터 배우는데, 정다면체는 5학년 2학기에 처음 나와요. 5학년 2학기, 5학년 정다면체, 그쵸? 5학년 1학기인가? 나오는데, 입체도형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5학년 때 처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다각형이라는 거는 뭐 일단 선본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렇게 보이시는 부피감이 있는 입체 도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 도형에 대한 그 언어 용어도 다를 뿐더러 그동안 했던 이 평면과 입체에 대한 이 3D가 들어가는 거니까 3차원의 개념인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서 고학년들은 이걸 먼저 이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차원의 이 다각형의 종류는 잘 알고 있죠. 삼각형, 사각형, 우각형. 이 변의 개수에 따라서 그 각형의 모양들이 바뀌는 거, 그런 것들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다각형의 조건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긴 한데 선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선분의 개념은 직선인 거죠. 곡선은 아닙니다.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각형들은 곡선이 아닌 직선 선분으로 꼭지점끼리 다 맞닿아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런 도움 보여주시면서 이거 다각형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럼 원은 다각형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아이들하고 이제 질문으로 던져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각형은 그냥 일반적인 선분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다각형이라는 건 뭐죠? 정다각형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죠. 삼각형 같은 경우는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60도, 60도, 60도로 다 정해져 있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이 90도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정오각형은 108도로 5개씩 받아서 540도가 되고, 그럼 육각형 같은 경우는 720도가 되고, 요거 아이들하고 내각 뭐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 교과 과정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내각을 알아보는 과정에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4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육각형, 그다음에 팔각형까지는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각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교과 과정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일단 삼각형이 60도라고 하면 60도가 세 개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사각형이 왜 360도가 나오는지는 꼭지점과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이으면 여기가 삼각형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180도, 180도가 되기 때문에 360도가 되는 거고, 오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연결하면,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3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기 때문에 180도가 3개이기 때문에 540도라는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 과정이긴 하지만 이미 4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이 다각형에 대한 이 내각의 합은 아이들하고 이제 한번 퀴즈처럼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고, 그냥 애들이 이제 다 내각만 배우기 때문에 외각은 못 이기거든요. 외각은 도형이 크게 상관없이 무조건 360도가 나온다는 거, 그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교과 과정이긴 하지만 한번 먼저 탐색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둘레 되는 거는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둘레는 뭐 내변의 길이의 합이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좋고, 그럼 일단 우리가 이번 달에 배우는 건 정다면체죠. 다면체는 입체도형의 3D 도형이고요. 여러 면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다각형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평면 도형을 이루는 거고, 다면체는 면과 면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 입체 도형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면체는 뭐 여러 면으로 둘러싸인 거를 우리가 다면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정다각형처럼 정다면체도 있어요. 정다면체는 5가지의 이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그다음에 뭐 정팔면체, 그다음에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주시고요. 그 이유는 이 맞닿아 있는 꼭지점이, 그렇죠? 여기에 꼭지점이 맞닿아야 되는데 이 꼭지점이 모였을 때 이 합이 360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360도가 될 수 있는 도형들만이 모여서 정다면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도형은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정다면체 모비를 만드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만들어보고, 아, 이게 진짜 내가 지금 꼭지점끼리 맞닿아 있는 이 꼭지점에 지금 있는 도형이 지금 3개가 모여 있잖아요. 이건 저기 뭐야, 정 20면체인지 정 12면체인데 오각형의 그 정오각형의 면 3개가 모여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하나가 108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였을 때, 맞죠? 오각형 108도 맞나요? 120도인가요? 120도구나. 120도인가 봐요. 아무튼 그게 모였을 때 이게 이제 360도가 되기 때문에 꼭지점에 그 맞닿은 것들이 360도가 만들어지는 도형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다면체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이 모듈이 5개가 전부 다 정다면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 전개도 먼저 만들기 전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화면을 보시면 이 도안이 전개도잖아요. 그래서 이 다면체의 전개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다면체의 전개도 먼저, 전개도나 겨냥도는 5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전개도와 겨냥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먼저 탐색 한번 해보시고, 그럼 어느 면과 어느 면이 평행을 이루면서 어느 면과 어느 면이 이웃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먼저 접기 전에 활동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안은 저희 이렇게 되어 있고, 실더미랑 양면 테이프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 양면 테이프 붙이는 거 어려워할 수 있어요. 조립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면 그냥 스카치 테이프 좀 준비하셔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접어서 보이는 거는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모듈이 완성이 돼서 실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해서 이 무게 중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내가 무거운 큰 입체 도형을 바깥으로 길게 하면 아무래도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중심을 못 잡고 내가 가운데 여기에 실을 연결했을 때, 딱 매달았을 때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기울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게 중심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내가 이 모빌판을 가운데 딱 놨을 때 기울지 않고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균형은 저희가 가운데의 중심으로 양쪽의 무게에 따라서 시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념을 저희가 4월달 교재 무게중심 공놀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고, 제가 어제 다른 걸 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들면서 이렇게 몸으로 활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한 발로 양파 허수아비 모양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게 무게중심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딱 서 있었을 수 있었는지를 아이들하고 몸으로 좀 활동하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했던 이 모빌 부분을 무거운 걸 가운데 놨을 때 안정적인지, 아니면 이 큰 도형들을 밖으로 놨을 때 안정된 모빌의 모양이 되는지, 아니면 길이를 길게 했을 때 안정적인지, 짧게 했을 때 잘 얘가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시고, 직접 아이들에게 길이에 따라 어떻게 이 모빌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활동을 해보시면 좋고요. 모빌에 대한 원리는 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봤던 게, 저희 애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없을 수 없고, 요즘에 아이들 이제 어릴 때 딱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늘을 위해 계속 모빌이 음악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아마 선생님들도 자녀분 키우시는 한번 아기 침대 위에 한번 달았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모빌을 흔하게 접했던, 제일 처음 접하는 게 태어났을 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빌이라는 건 이런 걸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모빌을 지금 그냥 뭐 종이 도안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 되게 예쁜 도안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태양계 모빌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가 활동으로 더 해보시면 좋긴 한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만들 때 시간 다 끝나요. 저희가 제공되는 키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학년은
조립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들에게 테이프로 붙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립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조립이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양면 테이프가 어려운 친구들은 테이프로 마감을 하는데 마지막에 모빌에 여기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더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 구멍은 연필심으로 그냥 누르면 빠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고학년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집어넣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데 만약에 저학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집어넣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요 위에 뚜껑으로 덮어서 테이프로 마감해 주세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서 이렇게 테이프 붙여주시면 그냥 이렇게 딱 완성된 요 모양이 되잖아요. 모빌에 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해보시면서 이게 편하지 저게 편하지 선생님들도 직접 만들어 보시면 아마 가장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만들어 본 다음에는 이제 이 도형들이 뭐 실에 달기 전에 이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일단 면의 모양이 정사면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닥 이 삼각형이죠. 바닥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정사면체는 정육면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의 면으로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팔면체는 8개의 면이 붙어 있는 거고, 정 12면체는 5개의, 12개의 면이고, 20면체는 20개의 면이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면들이 모여 있는데 이 면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이들하고 한번 관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세보면 되겠죠. 세보면 되니까 해보시면 되고, 모서리가 뭔지 아시죠? 모서리 설마 모르시지 않을 거고요. 모서리 얘입니다. 요거의 개수가 뭔지, 그 다음에 얘가 꼭지점이에요. 얘가 면이죠. 얘가 밑면이죠. 얘네가 밑면, 얘네 옆에 있는 게 옆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 한번 해보시면서 모서리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직접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지점 아까 말씀드렸죠?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퀴즈로 마무리 활동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꽤 긴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들기부터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당부를 드리지만 수업은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주차는 쌓다 보면 어느새라고 해서 카프라예요. 가장 우리가 많이 교구로 가베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구이고요. 총 30개 조각이 들어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특히 생겨서 가는데 이 가베가 총 30조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얘 이름은 카프라예요. 카프라라고 해서 요술, 비율, 막대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에서 이름을 지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프라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비와 비율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비와 비율이 1학기 다단원에 나오는 가장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원이에요. 이미 많이 나누기로 배우긴 하지만 분수와 나누기로 배우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이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저학년들은 그냥 길이가 여기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정도로 탐색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교재는 비와 비율에 대해서 해놨지만 이 단원 자체가 쉬운 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적절하게 난이도는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게 아이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이 볼 땐 되게 재미없어 보이고요. 쌓고 뭐 쌓는 게 재밌겠어라고 하지만 막상 쌓을 때 아이들이 경쟁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누가 더 높게 쌓는데 누가 더 넓게 쌓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끼리 막 이거 하니까 그런 활동으로 조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와 비율이 누구에 의한 누구에 대한 누구에 의한 이런 것들 누가 기준이냐 기준점이 누구고 비교량이 누구냐 이런 거 보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굳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미로는 그냥 이런 거야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아이들에게 길이 재는 거는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길이 재는 실제 측정 단위를 재는 건 3학년부터 센티미터와 미터와 이런 것들을 밀리미터를 배우기 때문에
2학년까지는 실제적으로 막 그냥 길이를 크다 작다의 비교만 하지 실제적으로 막 센티미터를 재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거 재보시면 되니까 아이들 자는 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가지고 길이를 쟀을 때 어떻게 자로 측정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카프라는 요 긴 부분은 몇 센치이면 요 짧은 부분은 몇 센치인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지금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모빌에서 배웠죠. 다면체죠. 직육면체 이 직사각형의 면들로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직육면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빌에서 정육면체를 배웠다면 얘는 직육면체이고 직육면체를 왜 직육면체냐면 직사각형의 6개의 면이 모였기 때문에 직육면체야라는 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프라는 이렇게 나무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고 가장 저희가 흔하게 봤던 거는 조금 더 뚱뚱하고 짧긴 하지만 저희가 보드게임에서 젠가로 많이 했었어요. 그 젠가로 많이 활동을 해서 조금 익숙한 교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얘네들이 되게 안정적인 비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로 이제 저희가 탑을 쌓거나 저런 교구들을 만들면 되게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쉽지 않겠죠. 조금만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길게 세워서 여러 개를 세워서 도미노 쌓기 게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여러 개 이렇게 30개씩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을 때 도미노도 아시죠? 어느 정도 일정 여기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지 얘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데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너무 가깝게 하면 얘는 안 쓰러져요. 지금 제가 옆에 없으니까 이게 쓰러지긴 하지만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얘가 이렇게 치면서 나중에 얘네들이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멈춰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도미노도 이게 무너지게 이렇게 잘 쓰러지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충격을 줬을 때 쓰러지는 거니까 그런 걸로 마무리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프라에 대한 원리 나와있고요. 먼저 교재 보시는데 이렇게 한번 쌓아 보시는 것도 좋고 교재대로 탐색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교재대로 탐색을 안 하시면 그 30개를 가지고 높게 쌓는 거, 선생님이 일정 시간을 주시고 높게 쌓는 거, 그다음에 낮게 쌓는 거, 그다음에 튼튼하게 쌓는 거, 이런 것들로 아이들하고 시간을 주시고 조금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 이렇게 높게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데 얘가 생각보다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서 여기가 많이 무너져요, 틀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탐색 과정, 이렇게 쌓았을 때랑 이렇게 쌓았을 때 누가 더 튼튼할지. 얘가 그래도 생각보다 튼튼하겠죠.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짚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쌓으면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3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쌓다 보면 5층 이상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카프라가 여러 개가 저희가 색깔 있는 카프라가 아니다 보니까 또 친구들끼리 섞여서 네 건에 네 건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만약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인펜이나 연필도 좋고요. 색연필이 있으면 색연필이 좋아요. 나만의 카프라 만들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카프라에 대해 여기다가 색칠을 해도 되고요. 이름을 써도 되고요. 이니셜을 이렇게 새기셔도 되고 지금 저는 이렇게 이니셜을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걸 좀 확인시켜주면 좋고 만약에 매직이나 사인펜이 있으면 이렇게 여자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100%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을 그릴 거예요. 꽃 모양의 카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니까 이런 활동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색칠하는 거에 또 꽂혀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동을 해보시면 좋고 카프라를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얼마나 높게 아니면 넓게 튼튼하게 이런 거를 쌓을 수 있는지를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아이들하고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30개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친구 걸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탑을 쌓았을 때 얼마나 협업으로 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높게 쌓을 수 있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이 모든 별로 해볼 수 있으면 재밌게 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와르르 보내실 때 그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카프라는 뭐 그 이상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고학년들은 남는다면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젠가 게임, 젠가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고학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젠가 게임 해서 뭐 조금 뭐 활동 아니 뭐 보상을 조금 해주시면은 게임에서 이겼던 친구들에게 보상을 조금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주차는 에징의 큐브입니다. 이거 받아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안 돌아가 하실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그 이유는 그렇죠. 저희가 매달 교부들이 이번 달 교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달에 아이들에게 받는 그 재료비를 만들 수 있는 교부들은 아니에요. 다 구비할 수 있는 만큼의 규모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1주차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주 고급진 교부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3주차의 큐브가 상당히 저렴한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저도 하다가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돌아가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큐브는 웬만하면 활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지만 선생님들도 아마 이거 완성 못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못할 거고 아이들도 저학년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걸 억지를 시켜서 아이들이 안 돼요라고 해서 그 짜증을 밀려오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5학년들은 이게 저희 아들이 6학년인데 저희 아들은 학교에서 이게 유행인가 봐요. 갖고 이거 큐브 몇만 원짜리 막 사갖고 막 한 손으로 막 돌리더라고요. 이제 5학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저학년들은 이런 것들 진짜 뭐 영재 쪽 뭐 이런 데서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조금 쉽지 않은 활동이라서 그냥 이 모양들 이거 전문맨체로 모여있는 큐브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탐색을 좀 해주시고 그냥 너 집에 가서 한번 해봐라고 그냥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하다가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으로 하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빠지면 다시 끼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끼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큐브 자체는 저희가 이 네 주차가 지금 거의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었고 얘는 정육면체의 큐브로 이루어진 거죠. 정육면체의 27개 큐브가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큐브라고 제 인터넷이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끊겨버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카메라 일단 끄고 제가 서브 카메라 끄고 갈게요. 서브 카메라가 와이파이를 잡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이거를 조금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이제 뭐 집합의 그 범위를 보면 아무래도 정육면체는 네 개의 면이 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이 하나의 제약 조건이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육면체가 가장 작은 범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이 직육면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활동하시면 되고요. 얘는 큐브에 대해서 만드는 이거 조립하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어려우니까 제가 요거 영상으로 그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그 저희 교사 사이트에
이거 큐브 맞추는 거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큐브 활동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넣었던 추가 자료가 PPT가 날아가 버렸네요. 이거 수정해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추가 활동으로 그냥 큐브 활동보다는 저는 이제 요거 사고력 수학으로 조금 더 지면 활동을 하게끔 생각을 해서요. 요거 이제 마방진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그 마방진 이제 저학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 2페이지 정도만 해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세수의 합이 10이 되게 만드는 마방진, 그 다음에 11이 되게 하는 마방진,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세수의 합이 6이 되게끔 만드는 마방진 활동으로 조금 요런 것들로 큐브가 이제 조금 선생님들도 만들기 힘들고 완성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조금 추가로 활동을 다른 걸로 해서 그 주 정도는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게 1주도 그렇고 2주도 그렇고 생각보다 양이 적은 양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 다 완성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3주까지 쭉 연결해서 뭐 꼭 2주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된다라고 조금 부담을 갖지 마시고 1, 2주가 쉬운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3주까지 이어서 마무리하시면서 그냥 큐브는 지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마방진 활동으로 조금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큐브와 비슷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정육면체를 배웠잖아요. 정육면체를 배운 거니까 정육면체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교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사위가 있죠. 주사위가 있어서 제가 주사위 전개도를 가지고 전개도를 하나 출력을 해갖고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주사위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론이 정육면체다 보니까 정육면체로 만들 수 있는 주사위 이거 가지고 아마 그 다음 주에 이거 주사위를 굴려라 먹이스 게임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사위 탐색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 첫 번째 위에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마주보고 있는 평행하고 있는 이 밑면의 숫자가 무엇인지 6이에요. 그러면 여기 2이면 이 밑면은 무엇인지 4입니다. 그리고 2면 4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얘는 주사위 잘못된 거네요. 제가 제대로 된 걸로 다시 볼게요. 1이면 6이고요. 마주보고 여기 2면 5고요. 3이면 4여야 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합이 다 7이 되어야지 완벽한 주사위 모양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주사위가 원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주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활동으로 조금 저는 마무리를 하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4주차는 머긴스 게임이에요. 머긴스 게임은 아시겠지만 사칙연산을 활용을 해서 빙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공되는 거는 기본 보드게임 판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말판이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려면 주사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사위가 3개가 필요한데 뭐 선생님들이 뭐 가지고 수학하시는 선생님들은 주사위 조금 이렇게 갖고 계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뭐 아이들 모든 마다 3개씩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앞에서 조율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거면은 저희 핸드폰 어플 중에 다이스라고 검색하시면 다이스라고 그냥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다이스 어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 어플이 주사위가 3개 뭐 계속 누르면 덧셈을 누르면 3개, 4개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머긴스 게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터치를 하면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숫자가 랜덤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4와 4와 2를 가지고 4층 연산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지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얘는 저학년들은 이론 내용은 자연수의 혼합계산이라고 해서 5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칙 연산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 기호가
가장 먼저 이 동시에 혼합으로 있을 때 계산이 되어지는지는 아이들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는데 요즘 저학년들도 워낙에 뭐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은 알아요. 곱셈과 나눗셈이 가장 먼저이고 덧셈과 뺄셈이 그 뒤에 호순위로 간다라는 거, 그 덧셈과 뺄셈의 순서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의 순서는 따로 있지 않다. 앞에 거부터 먼저 하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가로가 들어가면 가로가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가로가 세 번째고 중가로가 두 번째, 소가로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혹시 6학년이 있어서 중학교를 했다면 거듭 제곱이 제일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런 순서 계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 사칙 연산의 기호들이 섞여 있었을 때 누가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1학년이나 2학년들 A반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게임이고 그러면 저학년은 덧셈 뺄셈으로 이 머긴스 게임의 숫자를 완성하시면 좋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을 다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뭐 주사위로 이렇게 했을 때 TP가 나왔는데 지금 봤더니 2와 6과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와 6과 1을 가지고 지금 제가 주사위에서 2와 6과 1이 나왔는데 얘를 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서 할 건지 아니면 2와 2 더하기 6 더하기 나는 1을 해서 얘를 9로 만들 건지 얘는 7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뭐 곱하기 6을 해서 그 다음에 나누기 뭐 1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 순서를 바꿔도 돼요. 2와 6과 1이 나왔지만 뭐 2 더하기 1 해갖고 곱하기 6을 해도 돼요. 그러면 얘부터 곱하는 거고 얘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 아시겠지만 결과는 다 달라요.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서 만약 나왔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이걸로 해서 나는 7이 나왔어. 그러면 말판을 그 7 위치에다가 이렇게 내 말판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세 줄이나 네 줄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사위 나왔을 때 8이 되거나 6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속으로 세 개가 나올 수 있게끔 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찾는 거니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연산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빨라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거 4줄, 4개, 5개 말판 돕는 거 하는 거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렸는데 3개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게임하는 방법은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게임을 했을 때 이렇게 말판 주사위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말판을 뭐 고학년은 4개까지 연결하시고요. 저학년은 3개까지 연결해서 누가 먼저 빨리 이 빈 곳 3개를 채우느냐 이런 활동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고 이거 생각보다 보드게임 있긴 하면서 연산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아직 공개 수업을 안 했다면 저는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카프라도 나쁘지 않고요. 공개 수업 메모리는 카프라나 머긴스로 그냥 활용을 조금 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면체는 1주차 모듈이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 조립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아시죠? 조립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들이 잘 못하고 저학년은 손이 야무지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아이들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럼 학부모에 봤을 때 내 아이가 만족도가 떨어졌다라고 느껴지면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개 수업은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주제로 쉽게 아이들이 즐겁게 끝나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긴스 게임 같은 경우는 너무 난이도를 높게 잡지 마시고 선생님이 제약을 좀 많이 주신 다음에 덧셈 뺄셈으로만 하게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긴 하겠죠. 그랬을 때 뭐 좀 약간 활기차 보이고 되게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어머님들이 볼 때는 이런 걸로 이런 계산을 또 배울 수 있는구나라는 연산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프라는 어쨌든 이 다면체에 대한 이제 이 도형에 대한 기하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머긴스 게임은 대수 파트인 거죠. 연산이니까. 두 가지 이제 영역 중에 선생님이 조금 자신 있는 부분으로 내가 대수가 좀 편하다 싶으면 대수로 가시고요. 기하가 편하다 싶으시면 기하로 선택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시고 공개 수업이 만약에 있다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요렇게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생각을 해서 이제 일단 준비는 했고요. 3주 차는 제가 열심히 마방잼을 PPT에 다 넣어 놨는데 없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시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은 요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다음 달에 그거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뭐 다른 선생님들 거의 위탁이시여서 크게 뭐 없으시겠지만 지금 개인 채용 공고는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방 쪽에 뭐 수도권이나 위탁이 주로 없는 이 지역에서 만약에 지원하신 선생님들은 저한테 별도로 이제 연간계획서 이런 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한 장짜리 제안서. 연간계획서는 뭐 거의 합격하고 받으시긴 하지만 한 장짜리 제안서는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제한 재료비 얼마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개인 위탁은 뭐 선생님들이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거고 개인 학교는 저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 얼마로 들어가면 좋을지는 저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학교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도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는 허리가 바뀌면서 제가 조금 내용도 변경을 했고 난이도도 좀 많이 낮췄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재밌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주마다 주제 다 바꿔서 진행한 거 기억 보셨겠죠? 네.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있고 안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다른 것들은 뭐 거의 다 뭐 선생님들 그냥 익숙한 내용이랑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구성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1주차는 주제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하면 1주차는 이렇게 퍼즐, 2주차는 융합, 3주차는 마술, 4주차는 사고력 요 패턴으로 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간 계획서는 제가 이건 확정안은 아니에요. 제가 중간중간 보고 수급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데 3월은 이미 결정을 했고요. 3월은 1주차는 구슬 퍼즐, 그다음에 2주차는 홀로그램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3주차는 생각하는 동물 맞추기 마술이 들어갈 거예요. 확률, 가능성으로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4주차는 요 사고력 수업. 그래서 고대수로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대수 맞추는 확인하는 수 만들기, 아라비아 로마 숫자, 그다음에 뭐 바빌로니아 숫자, 그다음에 이집트 숫자 이런 거 가지고 활동하는 작업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은 이미 지금 구제로 완모를 지원해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년도는 이런 식으로 커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안서나 이런 것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지원해 드릴 거고 재료비 가장 중요한 거 개인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게 재료비죠. 그러니까 재료비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지금 저희가 위탁 같은 경우는 18,000원에 들어가고 있고 개인도 조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 학교는 별도로 상담해 드릴 거니까 그거는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일단 진행하고요. 마무리할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또 수업 가셔야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재료비나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달 세미나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